그리고 내가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 자, 오늘은 바벨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바벨로우의 우선 기본적인 거는 그립을 먼저 알아야 돼. 그립. 자, 언더그립이랑 오버그립이 있지. 근데 그냥 오버그립을 배울 건데 그때 데드리프트를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랑 똑같은 그립 상태를 잡아주는 게 좋아.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여기, 자, 이걸로 보자. 오샤. 자, 그립. 자, 그립이 이렇게 있어. 여기 보면은, 자, 얘네들이 잡는 손잡이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손잡이들이. 이 손잡이에 맞게 여기에 마찬가지로 한 마디 정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해주는 게 좋아. 근데 이게 그립이 전체적인 이 바위 거칠거칠한 면들이 전부 다 이 발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잡아보고서는 좀 선택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우선은 제일 기본적인 게 어깨 넓이를 조금 더 넓게 벌려준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준 상태로 로우를 우리는 진행을 할 거야.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우리가 우선은 손으로 잡아볼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내가 거울을 봤었을 때 그냥 푸시업 하는 정도, 우리가 푸시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푸시업. 자, 푸시업을 한다는 생각 정도의 그립을 잡아주고, 자, 그 상태에서 발을 그냥 들어줄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뒤로 한 번. 자, 로우를 하게 됐을 때 자세가 되게 많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자,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자, 그대로 당겨주는 자세가 있고, 자, 여기서 같이 움직이면서, 자, 이렇게 당겨주는 자세가 있고, 그리고 펜들레이 로우라고 해서 완전히 허리 숙인 상태에서 당겨주는 자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진행을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 우선은 초보자들이 해야 되는 자세나, 그리고 중급자들이 하면 좋은 자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해줄게. 자, 우선 초보자들은 내가 계속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지만 내 몸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진행을 할 때 중심을 너무 앞으로 잡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엉덩이를 어느 정도 이 중량을 잡아준 상태로 허리를 숙여준 상태에서 로우를 당기는 자세를 진행을 할 거야. 자, 잡아준 상태로, 자, 손 그립이, 자, 무릎까지 내려가서, 자, 중심을 엉덩이에다가 놓을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잡아주고, 자, 맨 처음 이 발을 허벅지를 타고 올라온다는 상태로 진행해줘서 계속 당겨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당긴다고만 해가지고서는 운동을 진행을 했었을 때 이 바벨로우 자세가 제대로 나오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노가다만 된단 말이야. 왜? 계속 팔로만 움직이면서 당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 발 위치가 명치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내가 하복부 상태까지 가는 도중에 이 등에 먹는 부위들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디를 타겟팅해가지고 운동을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우선은 발은 내가 허벅지를 타고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손이 아래로 이렇게 민다는 상태를 가지고선 암풀 다운 하듯이 운동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명치 쪽으로 해서 당겨주는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됐었을 때는 내가 승모근 쪽에 운동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뒤쪽으로 민다는 느낌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위로 완전히 당겨준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오늘 광배근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바가 허벅지를 쓴 상태로 텐션을 완전히 잡아주고, 자, 중심 잡고 허벅지를 쓰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견갑이 완전히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는 게 아니고 몸에 붙여있는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팔만 움직이는 거예요. 팔만. 이렇게. 그리고 내가 배꼽에서부터 명치까지 올라갈 때는 이 승모근까지 견갑골을 같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겨줬을 때 견갑골을 같이 접어주면서 많은 수축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 바벨로우라는 운동을 동작을 할 때 광배근을 타겟팅을 해서 운동을 할 건지 승모근 쪽을 타겟팅해서 운동을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조금 선택을 해서 운동을 진행해주면 훨씬 더 느낌을 좋게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등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했었던 것처럼 얘를 맨 처음에 밴드를 여기다 단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항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 자세를 잡았을 때 이 당기는 동작에서 조금 더 등에 많이 집중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런 저항값이 있는 상태에서
등 운동을 진행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왜? 이 가만 잡고 운동을 하게 됐을 때는 수직 운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손의 컨트롤이 어려워서 내가 저항값을 제대로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특히 이 밴드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미리 앞쪽으로 당겨주는 상태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내가 발을 당겨주는 상태로 이미 내 몸에 저항값을 충분히 주고 그 상태에서 몸에다 부하를 걸게 되면은 등의 느낌을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아예 힘주는 방식 같은 거를. 그리고 자 이제 상급자들 같은 경우나 중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발을 잡은 상태는 같아. 항상. 근데 우리가 이 바가 중량을 무겁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엉덩이를 중심을 둔 상태로 대부분 로우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등에 완전한 수축감을 가져가면 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운동이 진행이 돼야 돼. 자,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똑같이 데드리프트 하듯이 똑같이 내려가는데 다리가 많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컨트롤을 잡아주고 허리만 내려가주는 거지. 그래서 등으로 얘를 앞으로 쏠려지는 걸 컨트롤 해주고 잡아놓은 상태로 등으로 수축할 수 있게 광배근으로 탁을 줘서 당겨주는 거야. 이렇게 허벅지를 쓸면서. 근데 여기서 자 두 번째 동작으로 간다. 그러면은 중심이 앞으로 얘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 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덜너덜 거리게 하는 게 아니고 등으로 잡아놓은 상태로 완전히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당겨주는 거야. 이렇게.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볼까요? 이렇게. 자, 내 팔을 찍을 거야. 내 팔. 자, 우리가 로우를 할 때 내가 항상 또 얘기를 했듯이 이 상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상완. 그러면은 자 로우를 당길 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당겨주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힘을 줘놓은 상태야. 이렇게 이미. 그래서 저항값을 준 상태로 당겨줬을 때 등에 훨씬 더 많은 부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완을 내가 안쪽으로 돌려서 쓸 건지 아니면 이 상완을 바깥으로 돌려서 쓸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해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했을 때 내 등에 더 큰 부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끝. 자, 그리고 내가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 하나를 알려줄게. 자, 등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등에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등에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알려주지 않고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들이 이 등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견갑골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 근데 그 견갑골의 움직임이 총 6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저렇게 움직여야 돼 라고 하면 아무도 못 따라해. 왜? 초보자는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6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어깨를 크게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크게 과하게 돌렸었을 때 이 로우라는 자세가 그 마지막에 그 등 쪽에 조인트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힘이 걸려서 부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여기서 어깨를 크게 돌렸을 때 여기서 멈추는 부분이야. 거의 중간쯤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 견갑골이랑 내가 팔이 수직 운동을 했었을 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어깨를 돌리게 되면 내가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를 돌리게 되면 반대쪽으로 돌아갈 거야. 그지? 힘 방향이 어떻게 돼? 안쪽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돌리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안에다 집어넣게 되고 발을 크게 돌리게 돼. 근데 이거를 천천히 돌려보는 거야. 천천히 내가 힘을 줘서 더 힘을 주고 천천히 돌려서 등에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알 수 있게 천천히 돌려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손을 앞으로 빼고 어깨를 돌려보는 거야. 크게. 이런 동작들을 만들어 주면은 내가 어깨, 견갑골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회전을 하면서 쓸 수가 있게 돼. 그렇게 되면은 다른 움직임 막 견갑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무슨 움직임을 갖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하는 것보다 어깨를 돌림으로써 내가 그 등 부위에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를 조금 더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거야. 그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근데 막 잡고서는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막 견갑 패킹 한다고 여기서 막 후인항을 한 상태에서 막 이게 잡고선 시작하는 애들이 많아. 엄청나게 막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놨으면은 내가 견갑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면서 당겨주는 거야. 막 얘를 막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렇게 초보자들은 나의 견갑골과 어깨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전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 움직임을 조금 더 쉽게 터득하면은 훨씬 더 좋은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초보자들한테 이런 팁을